여러분, 아직도 아이패드를 TV 감상용으로 사용하시나요?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만 그릴 수 있다면 어린이도 초보자도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시는 수백 명의 수강생분들도 대부분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그림을 즐기며 완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된 그림으로 저처럼 SNS를 꾸미시면서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해보세요. 오늘은 가로로 긴 캔버스를 만들어서 초록초록한 공기정화 식물들을 그려볼 거예요. 오늘 사용할 드로잉 앱은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유료 앱이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아이패드용 드로잉 앱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 산 물건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유용하고 간편한 앱이에요. 참고로 프로크리에이트는 출시할 당시보다 매년 조금씩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림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가장 먼저 캔버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검정색 네모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단위는 밀리미터로 선택하고 너비 230, 높이는 150, DPI는 300입니다.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내 그림의 과정을 기록하는 타임랩스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타임랩스에 음악을 입혀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타임랩스 영상의 화질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캔버스를 만들 때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상도의 숫자가 커질수록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지만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설정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2K 스튜디오 품질로 캔버스를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창작 버튼을 눌러 캔버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긴 형태의 캔버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브러쉬와 지우개, 블렌더 모두 윤마의 색연필 브러쉬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레이어 1번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이름 변경해서 스케치라고 변경해 줍니다. 스케치선은 나중에 모두 지워질 거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을 망쳐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아무도 내 그림을 보지 않을 거라는 편안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화분을 그릴 위치를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이것도 지워질 스케치라 가볍게 위치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직된 선은 그림에서 가장 나쁜 습관인 거 아시죠? 이렇게 선이 춤을 추듯 가볍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애쓰지 않으셔야 즐겁고 편안하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네모 모양의 화분을 그려주세요. 이제 이 동그라미는 지워주고 첫 번째 식물은 알로에베라입니다. 이제 식물의 높이를 설정해주고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세요. 살짝 잎사귀를 길게 하나 그리고 이게 알로에베라의 기본 형태예요. 기억해주세요. 이제 이 기본 형태의 끝단을 살짝 변형해 줄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주고 살짝 바깥으로 꺾어줍니다.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기본형을 그리고 지우개로 끝단을 지워준 다음에 바깥으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중심에는 살짝 변형된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이제 양쪽에 각각 하나씩 잎을 그려주세요. 또 가운데에 하나를 더 그려줍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이랬던 모양을 물결치듯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수정해 볼게요. 처음에 이런 곡선 형태였다면 살짝 굴곡을 주는 거죠. 화분에는 격자 무늬를 넣어줄게요. 세로로 2등분하고 다시 2등분. 가로 방향으로 반을 나누고 또 반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스파티 필름이에요. 역시나 시작점은 고무나무의 수평선입니다.
이번에는 네모 모양의 화분을 하나 그려주고 직사각형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더 그려주세요. 겹치는 부분을 지워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스파티 필름의 높이는 고무나무보다 살짝 낮게 설정해주세요. 이 정도 높이면 되겠어요. 수영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줄기는 아래로 모여지는 형태로 몇 개만 그려주세요. 길이가 달라도 괜찮아요. 스파티 필름의 잎사귀는 기본 형태가 이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물결 치듯 모양을 변형시켜 줄 거예요. 이 특징만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무나무는 잎맥이 이렇게 단순한 반면 스파티 필름의 잎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 잎사귀를 줄기의 끝에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본 형태를 먼저 그리고 물결 치듯 마무리. 다시 한번 기본 형태를 그려주고 물결 치는 선으로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줄기의 끝에 잎사귀를 그려주세요. 다 되셨으면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줄기와 잎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싱그럽고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빈 공간에 잎을 추가해줍니다. 이때 미리 그려둔 잎사귀와 줄기가 가려지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가려진 부분을 지워내는 걸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잎의 방향도 약간씩 다르게 배치해주세요. 점점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화분에서 가까운 쪽은 어린 새순이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작게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불필요한 선들은 정리해주고 짧은 사선으로 화분의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하단에는 알파벳 X를 그려줍니다. 그림은 이렇게 짧은 선, 긴 선, 곡선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형태를 만드는 건데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 선을 자유롭게 구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알려드린 선 연습하는 방법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텍스트를 써볼까요? 여기에도 글씨를 또박또박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림에서 이 텍스트의 크기와 위치가 적절한지 느낌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진행해주세요. 이제 채색을 진행할 건데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걸 추천해요. 낮잠을 주무시거나 맛있는 음식, 그림과 멀어지는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스케치한 모든 것을 잊으세요.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각으로 내 그림을 봐야 합니다. 화면을 축소하고 확대도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 그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의에 집중하느라 몰랐던 내 그림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채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수년간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하는 루틴으로 그림을 보는 시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색감, 구도, 질감, 분위기 등 복합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으로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채색을 진행해 볼까요? 네모 모양의 레이어를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화분이라고 변경해 주세요. 이제 스케치 레이어는 길게 눌러 가장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M 버튼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낮게 조절해 주세요. 스케치가 연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 과정을 진행하시면 채색하실 때 면의 질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화분들의 전체적인 면을 칠해줄 거예요. 알로에베라는 파란색 화분으로 칠해줄게요. 요즘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유행인데 그 특징이 이렇게 쨍쨍한 컬러의 소품들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그림에도 트렌드를 적용해보시고 완성한 그림을 출력해 액자에 걸어보세요.
스파티 필름은 녹색 계열이 좋겠어요. 상단을 먼저 칠해주고, 그리고 채색 과정에서 한 번씩 스케치 레이어를 끄고 이렇게 네모 박스를 꺼주시면 되거든요. 어때요? 훨씬 질감이 잘 보이시죠? 화단에는 격자 무늬를 넣어줄게요. 모든 화분이 이렇게 칠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레이어의 이름은 화분 패턴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는 반드시 화분 레이어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알로에베라는 흰색으로 격자 무늬를 넣어줄게요. 선이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레이어를 추가해 식물을 칠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레이어의 이름을 식물이라고 변경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녹색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실 거예요. 알로에베라는 노란색 영역에 가까운 이런 톤으로 진행할게요. 면을 칠해주시면 되는데 각 잎사귀의 경계는 살짝 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계면을 여백으로 남겨둡니다. 스케치 레이어를 끄면서 그림을 확인하고 이제 알로에베라의 특징인 가시를 표현해주세요. 색상 변경은 안 하셔도 돼요. 짧은 선으로 몇 개만 표현해주시면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스파티 필름의 기본 컬러는 이 고무나무의 밝은 톤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색상을 복사하고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방법과 같습니다. 한 가지 톤으로 모두 칠해주고 어느 정도 풍성해졌다면 잎맥을 그려볼까요? 복사한 잎의 면보다 살짝 어두운 톤으로 선택해주세요. 중심선을 길게 그리고 양옆으로 짧은 선들을 추가해주세요. 이번에는 중심선을 물결치듯 그려보세요. 그리고 짧은 선을 추가해주면 더욱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잎은 식물의 잎사귀 모양을 따라가요. 잎 모양이 물결치듯 곡선이라면 잎맥도 같이 구불거릴 거예요. 이 기회에 주변의 식물들을 관찰해보세요. 잎사귀가 쭉 뻗어있는 형태의 식물들은 잎맥도 쭉 뻗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관찰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그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수강생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림을 완성하셔서 제 인스타그램에 저를 태그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과 색감, 질감 모두 똑같아서 마치 제가 그린 것처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림을 그리면서 관찰력이 좋아져 얻어낸 결과물인 거죠. 이제 글씨를 써볼까요? 글씨 레이어를 추가하셔도 좋고 이렇게 저처럼 식물 레이어에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색상은 완벽한 블랙이 아니라 살짝 밝은 톤으로 선택해주세요.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에서 검정, 화이트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100% 순도의 검정과 흰색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 있는 한 어떻게든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블랙과 화이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포토샵으로 가져와 스포이드로 색상을 찍어보세요. 절대 순도 100% 블랙과 화이트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가장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색상이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스케치 레이어는 끄고 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JPG로 저장하셔서 SNS나 스티커, 다이어리 꾸미기로 활용해 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